일단 가장 필요한 insert, update, delete, select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삭제까지 저희가 만들게 되면. 자,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메인 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메인 페이지가 안 보이시면 메인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JSP 5번 하고서 메인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게시판 메인 페이지. 그럼 글들이 쭉 보일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25번이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상세 보기 페이지로 들어가고요. 상세 보기 페이지에도 우리는 삭제할 수 있는 메뉴는 넣지 않았어요. 왜 여기다 넣지 않았냐 하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 상세 보기는 로그인한 사용자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이거나 글을 작성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거나 여기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단 로그인하면. 근데 글을 수정한다거나 삭제하는 기능은 그 글을 작성한 유저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삭제하기 메뉴를 어디다 넣었냐면 수정하기를 들어갔을 때 수정하기, 여기가 글을 수정하는 페이지인데 여기다가 삭제라고 하는 메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정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글을 삭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게시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JSP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냐면 수정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JSP를 찾고 여기 삭제라고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메뉴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드 업데이트죠. 보드 업데이트 JSP. 보드 업데이트 JSP를 한번 열어보세요. 폴더 구조는 이제 다 아시죠? 웹앱, 웹 INF, 보드. 거기에 보드 업데이트 JSP. 자, 이거를 열면 내비게이션 메뉴 나브라고 있을 거예요. 나브가 있고 거기에 리스트가 있죠. unordered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 아이템들 중에 하나가 삭제예요. 여기 투두라고 남겨뒀잖아요. 여기.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href 속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삭제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게끔 만들 거냐 이거를 넣어주는 거죠. 이거를. 자,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아직 여기는 우리가 주소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삭제를 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요청 URL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delete라고 만들 거예요. delete. 자,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삭제할 수 있을까요? 삭제할 수 없어요. 왜? 몇 번 글을 삭제해야 되는지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삭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delete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면서 쿼리 스트링을 보내줘야,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보내줘야 서버 쪽에서 그 파라미터를 보고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쿼리 파라미터는 글 번호를 보내는 거니까 BNO라고 할게요. 그리고 BNO를 여기다 채워줘야 돼요. BNO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board.bno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저장하고
아까 보고 계셨던 페이지가 수정 페이지죠. 여기 수정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제 삭제가 클릭할 수 있게 되죠. href 속성을 제대로 넣었으면 여기 삭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마우스의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브라우저의 왼쪽 하단, 브라우저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 주소가 표현되어 있죠.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보드, 딜리트, 물음표, 비에노 25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글 번호가 25번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요청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요것만 추가하시면 돼요. JSP는 요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클릭했다 치고 삭제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요청이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가요? 프론트 컨트롤러. 딜리트라고 하는 요청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프론트 컨트롤러란 말이에요. 그럼 프론트 컨트롤러를 보고 어디에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이닛을 찾는 거죠. 이닛. 여기가 그 요청 URL과 그 요청 URL을 처리하는 클래스를 넣어주는 곳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먼저 넣을게요. commands put. 자, 요청 URL을 써줘야 돼요. 요청 URL이 아까 우리 어디로 보내기로 했죠? 보드, 그 다음에 딜리트로 보내기로 했죠. 여기 딜리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JSP랑 일치해야 돼요. JSP에서 삭제해서 여기를 딜리트라고 했으니까 이 이름 그대로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하는 요청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지만 보드 딜리트 컨트롤러라고 만들게요. 에러가 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름으로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보드 딜리트 컨트롤러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만들겠다.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패키지 보드 밑에다가 이런 이름으로 컨트롤러를 만들면 돼요. 그죠? 이클립스 기능 이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마우스를 에러가 나는 곳에 마우스를 올리면은요. 자, 이런 게 나와요. create 클래스, 클래스를 만들어라. 보드 딜리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들면 에러가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클릭해 볼까요? 클래스를 만들어라 라고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메뉴를 보세요. 새로운 자바 클래스를 만드는 메뉴가 딱 뜬단 말이에요. 뜨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바뀌면 안 되겠죠. 바뀌면 안 될 거고 클래스 이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 이름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액션을 임포트 해야 된다. 우리 액션 임포트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저거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여기서 수정해 줄 거는 여기 어떤 패키지에 저장할 거냐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 프로젝트를 전체 아키텍처를 딱 설계한 사람이 보드는 어디에 넣고 유저는 어디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폴더 맞춰서 해주면 돼요. 우리는 보드에다 넣을 거예요. 보드. 게시판과 관련된 컨트롤러는 전부 다 컨트롤러 보드에다 넣을 거예요. 요것만 더 수정을 해주시고요. 수정을 해주시고 피니쉬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액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보드 딜리트 컨트롤러가 만들어져요. 이번 시간에 제가 하는 거는 순서대로 그 리퀘스트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지금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아까는 거꾸로 했었는데 전 시간에는 DAO를 먼저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에서 컨트롤러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리다이렉트 하는 코드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가보려고요. 리퀘스트를 보냈으니까
프론트 컨트롤러가 받았고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가는 거 만들고 아직 여기 안 만들었죠. 컨트롤러부터 먼저 만든 상태. 여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옆에 보시면은요. 옆에 보시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에러가 이거 저장하시면은요. 전부 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 프론트 컨트롤러도 저장을 하시고 방금 만든 보드 딜리트 컨트롤러도 소스 코드 변경된 부분을 다 저장을 하시면 에러가 전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아까까지는 보드 컨트롤러 서블릿 돼서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에러가 있습니다 라고 있었을 텐데 그게 사라졌을 거예요. 얘도 저장하고 얘도 저장하면 됩니다. 됐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요. 여기고 여기는 로그부터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는 보드 딜리트 컨트롤러 컨트롤러 점 이그제큐트가 메서드 호출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얘가 너를 리턴해 버리면 안 돼요. 너를 리턴해 버리면 안 되고 얘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해볼게. 얘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우리가 삭제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요청 주소가 보드 딜리트 물음표 비에노 그 다음에 어떤 숫자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가 올 거고 여기에서 리퀘스트를 분석해서 비에노가 몇 번인지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서 컨트롤러니까 누구를 이용해야 돼요?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석으로 먼저 정리를 하면 얘는 리퀘스트에 포함된 요청 파라미터 비에노의 값을 읽고 그 다음에 보드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보드 서비스 의 메서드를 호출해서 뭘 할 수 있도록 해당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삭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시나리오까지를 여기서 정하고 갈게요. 삭제를 했으면 당연히 상세 보기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삭제하고 나서는 갈 수 있는 곳은 게시판 메인 아닐까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삭제하고 났으면 게시판 메인. 게시판 메인은 보드 메인이란 말이에요. 메인으로 이 경우에는 forward가 아니라 리다이렉트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청을 다시 보내야지만 메인이라고 하는 요청을 다시 보내야지만 메인 컨트롤러가 서비스 호출하고 컨트롤러 호출해서 셀렉트를 다시 할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포워드를 그냥 해버리면 메인에서 테이블을 그리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가 지금 없잖아요. 만약에 포워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삭제가 성공했을 때 전체 검색을 다시 불러야 돼요. 여기에서 전체 검색을 다시 불러서 어레이 리스트를 리퀘스트에다가 set 어트리뷰트를 한 다음에 메인으로 포워드를 하면 돼요. 근데 이미 우리 그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다이렉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셀렉트를 부르려고 하지 말고 리다이렉트를 해버리면 어차피 그 리다이렉트 컨트롤러에서 셀렉트를 다시 할 거니까 여기서 셀렉트를 다시 하지 말자. 그래서 메인에서 할 일은 뭐냐면 네, 아까 제가 여기서 리다이렉트라고 직접 그 타이핑을 해버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리다이렉트 콜론 하고서 이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얘를 쓰면 중간에 오타 나는 거
그 없이 전부 다 똑같은 프리픽스가 붙겠죠. 그래서 리다이렉트 프리픽스를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얘를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메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안쪽에 있는 것들을 먼저 채울게요. 우리가 순서대로 다 진행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리퀘스트에 포함된 BNO를 읽으려면 일단 BNO 타입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글 번호니까 타입은 무슨 타입? int 타입. int 타입. 근데 request.get 파라미터는 항상 스트링이잖아요. 그쵸? request.get 파라미터는 get 파라미터를 보시면 얘는 항상 스트링이에요. 숫자를 리턴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request.get 파라미터 할 거 생각하고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게 integer.parse int예요. integer.parse int. 이걸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integer.parse int를 하고 이 안에다가 request.get parameter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이름 네임은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BNO죠, BNO. 우리가 그 쿼리 스트링 지리 문자열에다가 넣어준 게 BNO라고 나왔으니까. 설마 그 사이에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여기에다가 딜리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 BNO라고 썼잖아요. 그죠? 얘가 파라미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여기서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읽는 것까지는 끝났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보드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메인으로 리다이렉트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보드 서비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자? 여기서 프라이빗 변수를 선언하자. 무엇으로? 보드 서비스 타입으로. 그래서 보드 서비스라고 변수를 선언하시면 되고요. 객체 생성은 인터페이스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드 서비스 인플 get instance 싱글턴 객체를 가지고 오는 거죠. 싱글턴으로 안 만들어 버렸으면 지금 컨트롤러 클래스가 딜리트도 있고 디테일도 있고 인설트도 있고 메인도 있고 업데이트도 있을 텐데 각각의 클래스가 서비스를 다 생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버리면 또 각각의 서비스가 DAO를 또 각각 또 생성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데이터베이스는 한 녀석만 접속을 해야 돼요. 하나의 클래스 객체에서만. 그런 것 때문에 서비스나 DAO는 전부 다 싱글턴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싱글턴의 객체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get instance예요. get instance. 자, 이제 얘가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메서드 호출하면 돼요. 리절트가 사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드 아까 방금 만든 변수인 보드 서비스 점 이런 메서드는 아직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메서드가 아직은 몇 개 없죠. 레지스터 하겠다, 업데이트 하겠다, 그 다음에 셀렉트 하겠다. 요 정도밖에 안 만들었다면 4개밖에 안 만들었네요. 그죠? 딜리트 하는 메서드가 없어요. 필요하겠죠.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삭제하기 위해서는 뭘 줘야 돼요? B, N, O를 줘야 되죠. 이런 메서드가 있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거죠. 보드 서비스에 딜리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저장하시고요.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그렇죠. 아직 메서드 없으니까. 그럼 이거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클립스 기능 따라갈까요?
마우스 올리면 메서드 만들어라.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delet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라. 어디에다가? 보드 서비스에다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보드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메서드가 추가가 되어 있으면 되니까 첫 번째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수정된 부분은 보드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인터페이스 보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뭐 인터페이스에서는 특별히 여기서 더 뭐 할 건 없잖아요. 그죠? 리턴 타입 써주고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써주고 파라미터 타입이 뭔지 몇 개인지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인터페이스는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약속만 하면 되는 거고 설명만 조금 넣어주면 되겠죠. 게시글 삭제할 게시글의 번호를 전달받아서 해당 글을 삭제하는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고 비에너는 그러면 삭제할 글 번호. 그러면은 이게 DB에서의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글 번호니까 당연히 타입은 정수 타입, 인트 타입일 거고요. 인트 타입일 거고. 리턴은 삭제 성공하면 1을 할 거고요. 삭제 성공하면 1을 리턴할 거고 실패하면 0을 리턴할 거예요. 자, 얘를 만드는 순간 어디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인플이 에러가 나죠. 인터페이스가 수정이 됐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에는 메서드가 추가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플, 에러가 나는 인플로 가보세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세요? 되셨죠?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옆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에러가 나는 보드 서비스 인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위치가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마우스로 거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하면 보드 서비스 인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를 그 에러가 나는 위치에 갖다 대면 에러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오고요. 어떻게 해결하라고 나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현되지 않은 메서드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클릭하시면 돼요. 코딩하기 참 쉽죠? 아닌가요? 네, 코딩하기 참 쉬워요.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기만 채우면 되는 거죠. 얘는 일단은 여기서 로그 출력할게요. 지금 클래스는 보드, 서비스, 인플 클래스고요. 메서드는 delete 메서드가 호출이 됐고 비에노가 몇 번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비에노가 몇 번인지 옆에다가 비에노를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몇 번 비에노를 삭제하라고 한 건지를 이렇게 해보고요. 자,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서비스는 누구의 메서드를 이용하면 돼요? 서비스는 다오의 메서드를 이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비스는 2개 이상의 다오가 필요 없어요. 삭제를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삭제한 다음에 뭐 포인트를 증가시킨다거나 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댓글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해져요. 아직은 우리가 댓글 기능까지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해당 글에 댓글이 몇 개가 달렸느냐.
그러면 댓글이 달려있는 글은 삭제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삭제하지 못하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정책으로 정해야 돼. 댓글이 달려있는 글은 삭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간단할 거고, 만약에 삭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한다면 댓글까지도 같이 삭제를 해줘야 맞겠죠. 댓글 안 그러면 댓글 테이블하고 게시판 글 보드라고 한 테이블하고 꼬여버려요. 댓글에서 1번 글에 대한 댓글들이다라고 테이블에 정리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 서비스가 조금 복잡해져요. 댓글 테이블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시글 테이블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보드 다오에서 자 여기도 메서드 이름들을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메서드가 없어요. create는 새로 만드는 거, update는 수정하는 거, read는 select 하는 거, 이거밖에는 우리가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dele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아직 만들지 않았죠. create는 insert, update는 타이틀하고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느냐, 뭐 아니면은 조회수를 업데이트하느냐, 뭐 그런 거고요. 그런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검색을 하느냐, BNO로 검색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딜리트는 없으니까 이런 메소드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BNO를 넘기면 삭제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만들어 버려. 여기서 메서드 이름 생각하고 아규먼트를 무엇을 넘길까를 생각해서 아예 여기를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클립스가 알려주죠. 에러의 내용은 보드 DAO 타입. 다시 얘기하면 보드 DAO 인터페이스에 딜리트 메서드가 없어요가 에러의 내용이고 그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드 DAO에다가 create 메소드,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면 되겠다. 요거 클릭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첫 번째 create 메소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예요? 보드 다오예요. 보드 다오. 보드 다오 인터페이스에 지금 이 인터페이스에 메서드가 추가가 된 거예요. return type int와 메서드 이름 delete와 파라미터 int BNO 선언되어 있는 게 보드 다오 인터페이스에 만들어졌고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어디가 에러가 나요? 인풀이 에러가 나요. 이거는 구현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됐습니까? 그렇죠? 자, 구조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정말 이클립스 기능만 이용하셔도 얘네들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어디를 추가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처음에 구조가 잘 잡히면. 자 여기는 뭐예요? 삭제 이것도 삭제할 BNO를 글번호죠. 전달받아서 여기서는 실제로 보드 테이블에서 해당 글 번호의 게시글을 삭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SQL 문장을 만들어야죠. SQL 문장이 있어야 돼요. 업데이트를 하려면 업데이트 문장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업데이트를 하려면 다른 업데이트 문장이 있어야 되고 셀렉트를 하려면 셀렉트 문장이 있어야 되듯이 딜리트를 하려면 딜리트 문장이 있어야 돼요. 문장이. 여기서 BNO는 삭제할 글번호고요. 얘는 DB에서의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를 딱 찾아서 삭제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리턴하는 거는 삭제 성공하면 1, 실패하면
0을 리턴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오라클 자체가 오라클에서 삭제 성공하면 1개 행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실패하면 0개 행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가 실행한 SQL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BNO로 삭제. BNO로 삭제하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면 돼? delete. 그 다음은 뭐죠? from 테이블 이름. 모르시면 안 돼요.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primary key. 그 다음에 번호. 이거죠. 이거. delete가 제일 쉽잖아요. 네, delete 문장이 제일 짧을걸요 아마?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where절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where절. 여기에 BNO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 BNO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것도 미리 만들어야 돼요. 스트링 선언하는 거죠. SQL delete 이렇게 해서 스트링 .format 하고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위쪽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물음표고요. 두 개를 지금 우리가 써줘야 되죠. 테이블 이름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줘야 돼요. BNO. delete from 여기 테이블 이름 where, 그 다음에 primary key 몇 번 하고서 얘를 만들어줘야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바로 써버려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굳이 %s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중에 SQL 문장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일일이 비슷한 지금 BNO만 보셔도 BNO가 지금 여기서도 BNO가 사용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BNO 사용되죠. 위쪽에 또 BNO 사용되는 게 또 있을걸요. 그러면 BNO가 사용되는 모든 SQL 문장들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컬럼이랑 변경해야 되잖아요. 오타 만약에 생기면. 근데 그거를 뭘로 하면 저기 상수로 만들어두면 딱 저기만 수정하면 되니까 한 군데만 수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일진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유지보수 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DAO까지도 끝났어요. 지금 JSP 끝났고 업데이트 JSP 끝났고 컨트롤러 쪽에서 보드 딜리트 컨트롤러 끝났고 컨트롤러가 호출하는 서비스 보드 서비스 끝났고 남은 거는 DAO 설계까지는 끝냈는데 설계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무엇을 안 가지고 있어요? 딜리트를 안 가지고 있죠. 이것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틀을 아시겠습니까? 뷰가 컨트롤러를 호출을 했고요. 딜리트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호출을 했고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호출을 했고 서비스는 DAO로 갈 건데 SQL까지는 만들었지만 아직 여기가 안 만들어져 있죠. 여기만 더 만들고 나서 이제 리다이렉트가 되는 거죠. 저기만 더 완성을 하면. 자, 그러면 여기 에러 나는 보드 뒤에 인플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에러가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클래스 선언 부분에 에러가 있고 여기 마우스를 거기다 갖다 대면 나오죠. 아직 구현되지 않은 메서드가 있어요. 추가해버렸기 때문에. 저거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거. add. 그러면 에러는 없어졌죠.
에러는 없어졌고 메서드는 아마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커넥션 만들고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메서드 채워서 execute 하면 결과 날라오고 그게 DAO가 할 일인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출력문 먼저 넣어보고요. 여기는 보드 다오 인풋일 거예요. 보드 다오 인풋에서 delete. BNO가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서비스가 넘겨준 BNO가 그대로 넘어와야 돼요. 그죠? 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대로 넘어왔는지 호출해 보고 여기까지가 문자열 하나, 그 다음에 BNO, 그 다음 문자열. 인트를 리턴한다. 그래서 여기가 0으로 강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리턴값 하기 위해서 리절트 일단 기본값 0으로 만들어 놓고 리절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리턴 값으로 사용할 리턴 밸류로 사용할 변수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커넥션이 필요해요. 커넥션 필요하고 스테이트먼트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하겠죠. 리절트 셋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리절트 셋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커넥션은 데이터 소스에서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려오게 그때 트라이 캐치로 묶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묶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잊어버리기 전에 파이널리 완성해 놓고 가면 우리가 만든 데이터 소스 util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클로즈 메소드를 만들어 준 게 있어요. 커넥션과 스테이트먼트를 달아주는. 자, 여기도요. 제가 그 메소드 만들 때 아규먼트를 prepared statement라고 한 게 아니라 statement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statement를 상속받는 게 prepared statement니까 메소드를 만들 때 아규먼트를 statement라고만 선언하면 여기에다가 statement를 넣어서 클로즈를 할 수 있고 child 타입인 prepared statement를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클로즈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서드를 설계할 때 저기를 prepared statement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부모 타입으로 statement 타입으로 한 거예요. 무엇을 이용한 건가요? 상속에서의 다형성을 이용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다형성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저렇게 정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넥션,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prepared statement. 아마도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묶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커넥션을 만들었으면 커넥션을 빌려온 거죠. 이거는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 풀. 다른 말로는 데이터 소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데이터 소스. 커넥션 풀에서 연결 객체, 커넥션 객체를 빌려온 거고요. 커넥션 객체를 빌려온 거고요. 밑에서는 사용했던 리소스를 반환한 거죠. 사용했던 리소스를 반환한 거죠. 커넥션을 빌려서 썼으면 커넥션을 닫아야 되고 prepared statement를 사용했으면 prepared statement를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메모리 누수가 없고요. 자,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PSTMT. 어떻게 만들죠? 커넥션 점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여기에 사용할 게 뭐냐면 딜리트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SQL 문장 작성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출력 먼저 해보고요. 우리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로그 출력해보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 가능할 거예요. 할 거고 저기에는 물음표가 파라미터가 몇 개 있다? 딜리트 문장에는 하나. 그러니까 p stmt.set int죠. 비에노니까 그죠? set int 파라미터는 하나밖에 없고 여기에 채워줄 거는 비에노죠. 비에노. 유클립스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문장을 사용할지 알면 거기에 어떤 파라미터 넣으면 되는지도 알려준단 말이에요. 비에노는 어디서 온 거예요? 비에노는 여기서 온 거죠. 서비스가 호출할 때 넣어준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 사용하시면 돼요. 자, SQL 문장이 완성이 됐죠? 실행하는 거예요. result stmt execute update 이걸로 끝이죠. 이게 실제로 SQL 문장을 실행한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든 방법은 그림에서 보면은요. 어디 갔지? 마우스 여기 있죠. 클라이언트 JSP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그 딜리트라고 하는 메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컨트롤러로 간다.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와 프론트 컨트롤러를 수정을 해주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보드 딜리트 컨트롤러를 만들었고 보드 딜리트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서비스 메서드를 새로 하나 추가를 했고 서비스가 호출하는 DAO 메서드를 추가를 했고 DAO 메서드가 실행하게 될 SQL 문장을 만들었고 SQL 결과 딜리트에 대한 결과가 오면 DAO가 아까 리턴 문장 있었잖아요. 리턴 리절트 했죠. 그럼 서비스도 리턴 리절트 하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컨트롤러가 리다이렉트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메인 컨트롤러가 호출이 되면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런 화살표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자,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테스트까지 해보시면 게시판 메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게시판 메인부터. 아무 글이나 하나 클릭을 해보세요. 저는 25번 글을 클릭을 했어요. 25번 글을 클릭을 했고 수정하기를 눌렀고 여기에서 삭제 눌러버리면 25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25번 글이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21번, 22번, 23번, 24번이 있는데 24번을 또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24번 들어가는 거죠. 수정하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삭제 누르면 삭제 왜 안 되지? 네, 24번 삭제가 됐어요. 제 마우스가 클릭이 잘 안 됐었나 봅니다. 삭제가 제대로 됐죠. 자, 이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커밋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QL 디벨로퍼로 보시면 똑같은 내용,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테스트 잘 되세요? 딜리트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세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뭔가를 조금 더 기능을 좀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신 분. 딜리트해서. 삭제할지 말지 물어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바로 삭제해버리죠. 한 번 정도는 어, 고민하게끔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네, 사용자한테. 그런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정말 매정하게 그냥 바로 지금처럼 삭제해버려도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뭐, 아,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고민할 수 있게끔 사용자한테 주는 것,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되셨으면은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 처리 잠깐 좀 해보고요. 그리고 검색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기능.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